네,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. 네, 위원님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이슈,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. 그렇죠. 자, 먼저 G20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. 네. 이 공동성명에서, 폐막성명에서 공동규제 방안이 아니라 이 부작용만 명시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암호화폐도 상승세고요. 네, 어떻게 보시나요? 국제기구, 재정기구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감시 강화만 촉구를 했고요. 폐막성명에서는 지금 사용자, 투자자 보호, 그리고 탈세, 돈 세탁, 그다음에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만 나왔어요. 네.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왔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그 각국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페트롤의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. 미국 내에서는 페트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어요. 그렇죠.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에 현재 서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나라의 그 코인이 거래되면 안 된다는 게 그 입장인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G20 정상회담에서 자기들의 입장만 이야기했지 어떤 합의된 그 이야기는 내놓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이거 앞으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돈 세탁이나 이 테러 자금 문제가 만약에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모여서 이거를 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국제기구 재정기구들, 그러니까 국제 기준 재정기구들한테 이야기한 이유는 빨리 이거를 좀 우리가 정하자라는 정도만 성명서만 하고 나온 겁니다. 네, 아무래도 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만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이 정부의 규제가 이제는 거래 규제에서 ICO 규제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좀 세계화하는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,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요, 이거는 어제 그저께 저희가 그 뉴스 다뤘던 거에서도 보시면 그 카카오 코인이 나온다고 사에서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잖아요. ICO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장 과열은 현재 진정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불법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기 같은 그런 그 거래소 ICO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. 세계적인 추세와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한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.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기 사건이나 다단계 사건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? 결국 국민들 선량한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것도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안이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투자자 보호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건 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기존의 저우 총재에서 이제 이강 총재로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이강 총재가 암호화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네, 이분은 이제 중국의 금융 혁신가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.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혁신가를 금융 총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그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도 중국이 서서히 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중국의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태국에서는 또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제 암호화폐 문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로서 금융권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중국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 잠깐만 드릴게요. 자, 미국의 포브스지가 인공지능이 블록체인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. 10년 내 세계는 분산된 인프라로 간다. 그래서 인공지능 생태계가 블록체인을 안에서 진행된다면 아마 페북, 아마존, 구글 이런 기존의 기업 권력들이 몰락할 것이다. 그래서 그 기술 진화는 현재 계속 되고 있다.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기초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미국까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